약간 1위 같은 2위 느낌도 있어요. 예. 부동산 주무부처 차관의 어제 발언 논란. 그런데 이 논란이 여기서 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내가 돈이 많다 그러면 규제와 관계없이 집을 살 수 있는 거고 지금 살려고 하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데 만약에 저희가 시장이 안정화돼서 집값이 떨어지면 뭐 그 혜택은 당연히 이제 굳이 고려 안 해도 되잖아요. 집값 자체가 내려가 버리니까. 근데 만약에 가격이 오르지 않고 유지가 되면 내 소득이 또 계속 또 벌게 되면 그 돈이 또 쌓이면 또 그때 가서 하면 되거든요.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이번 규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지 않은가. 이 정부 고위직 이미 3, 40억짜리 알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집값 떨어지면 그때 집 사라는 건 굶고 있는 사람 앞에서 자신은 폭식하고 나중에 밥 먹으라고 조롱하는 꼴입니다. 영혼 끌어모아 집 사는 영끌 시대는 저물고 이재명 정부 인사들만 시세 끌어모아 논하는 명끌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주무부처의 차관이 돈을 모아서 집값 내렸을 때 아파트 사면 된다. 집을 사려고 하니까 지금 시점에 집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냐. 이 취지의 발언 때문에 무리를 빚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본인의 배우자 명의로 작년에 분당 백현동 갭 투자를 했다. 6억 올랐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자, 문재인 정권에서 이 부동산 정책을 26번을 발표했는데 다 실패를 했고 예. 국민적 불신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때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사람이 바로 김수현 수석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어떤 책을 썼냐 하면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책을 썼어요. 예. 자, 부동산은 이제 다 투자로서 의미가 없다, 끝났다. 이런 책을 써서 자,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과천 역세권에 또 그분이 또 투자를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국민들은 이 신뢰감을 다 잃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상경 1차관 이분은 관료 출신이 아닙니다. 대우건설에 있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이 부동산 책사라고 불리는 분인데 경기도에도 있었고요. 자, 근데 그런 분이 와서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지금 뭐 토지 다 묻고 뭐 하는데 부동산 내려가면 살아? 언제 부동산 내려간 적이 있습니까? 부동산 값이 떨어진 적이 있어요? 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기다려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국민들은 김병기 원내대표 이야기처럼 월급 차곡차곡 모아서 집값 떨어질 때까지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그러면 집 살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모든 게 다 증명됐지 않습니까? 예. 부동산 투자해서 좀 전에 본인도 지금 갭 투자해서 몇 억씩 6억씩 벌은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와서 국민들한테 기다려라? 나는 샀으니까 당신들이 기다리세요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이 아유 이 정부에 대한 부동산 정책 신뢰가 가네 믿겠습니까? 못 믿는 거예요. 예. 이런 부동산 정책을 중요한 결정권자들이 전부 다 두 채씩 갖고 있고 저런 식으로 갭 투자하고 그다음에 뭐 빚내서 사지 마라 그러고 이러는데 국민들은 뭐예요? 예. 그 말을 믿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정책의 좋고 나쁨 떠나서 결국 신뢰의 상실입니다. 신뢰의 상실. 신뢰를 잃어버리면 국민들은 따르지 않아요. 그럼 국민들은 반대로 움직여요. 정부가 사라 그러면 팔고 팔라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정책에서 큰 혼란을 주는 겁니다. 그 정책 위반자들의 말과 정책보다는 행동을 보게 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의 역사적 배경을 봤을 때 이 33억 5천에 매입을 했고 이 전세 계약을 했고 현재 실거래가 40억이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국토부 측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더 큰 평수로 이사하기 위해 새 아파트를 샀고 기존 아파트가 안 팔려 시세보다 저렴하게 세입자를 구했다. 갭 투자와는 다르다는데 누군가는 이걸 전형적인 갭 투자라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요. 뭐 갭 투자든 아니든 지금 이런 거를 아예 본인은 했고 지금 토어제 이후에는 이런 곳 자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로남불 논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국민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 청년들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근데 뭐 사실은 이런 점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 주택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러면 이제 뭐 무주택자나 이런 사람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든 예. 계산이 있어서 뭐 집을 구할 수도 있고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물론 신뢰에 대해서 국민들이 볼 때 좀 불신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떨어지면 집사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떨어지면 집사라고 한 얘기는 제 생각입니다. 이것도 제 생각인데 아마 예. 차관 입장에서는 떨어질 수 있다는 확신을 좀 주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예. 그것도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보지만 좋은 표현은 아니라고 보지만 예. 그러나 이제 그런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떨어질 겁니다. 조금만 예. 기다려주세요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뭐 나중에
안 떨어지면 그건 비판받아 마땅한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투로 말을 한 거지 그거 자체가 무슨 뭐 제가 볼 때는 뭐 영원히 집을 못 살아 이런 의미로 얘기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예. 기존에 뭐 본인들이 어떤 정말로 뭐 아까 말씀하신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해요. 집이 없는 누군가가 일을 해서 정책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정말 그 재산이 적은 분도 있지만 많은 분도 많으시니까 그런 예. 분들이 만약에 정책을 위반하게 되면 예. 불가피하게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는 점도 우리가 고려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님이요. 그게 이제 국토부 차관이 떨어지면 집사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저거 찾아보니까 저분이 작년 7월 29일, 예. 2024년 7월 29일에 백현동의 푸르지오 117제곱미터 이게 분양 면적이 아니고요. 전용 면적이거든요. 예. 전용으로 하면은 44 분양 그 평으로 하면은 44평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얼마에 샀습니까? 33억 5천만 원에 샀잖아요. 예. 자기 집이니까 자기 집값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누구보다 잘 알 거 아니에요. 제가 조금 전에 방송 들어오기 전에 궁금해가지고 백현동 판교 푸르지오 44평 얼마인가 찾아봤거든요. 예. 호가가 얼마냐면 42억이에요. 그러니까 호가죠. 그러니까 아직 실거래가는 아니지만 실거래가도 39억인가 그래요. 예. 그런데 그 사이 계속 오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 사람이 산지 1년 만에 호가 기준으로 해도 8억 5천만 원이 올랐는데 집값이 그럼 떨어집니까? 8억 5천만 원 올랐는데 그거를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아는 국토부 차관이 떨어지면 집사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예. 이건 제가 봤을 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가 많이 나셨네요. 화가 많이 나셨어요. 캡 투자. 본인은 뭐 이 자금 문제와 세입자 얘기가 있어서 캡 투자가 아니라고 하지만 글쎄요. 이 발언이 도화선이 돼서 이 캡 투자 의혹까지 성남 분당의 백현동 얘기까지 6억 오른 거 아니야라는 얘기 나왔어요. 금융감독원장 부동산 대출 규제를 관장하죠. 오늘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강남에 아파트 2채 있지 않냐 이렇게 집중 질의를 당했습니다. 우리 이 위원장님은 취임 시에 부동산 대출과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잡겠다라는 입장을 밝히셨어요. 근데 이제 본인은 초고가 지역의 아파트를 2채나 지금 보유를 하고 계셔서 되게 좀 위선적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파트를 2019년도에 매입을 하셨죠? 네. 당시에 구로공단 토지 강탈 사건 단체 소송 수임 받아가지고 승소를 하시면서 무려 400억 원에 가까운 성공 보수를 받았습니다. 이때 공익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성공 보수로 400억을 받는다는 것도 참 문제긴 하지만 이 돈을 받고 나서 두 번째 아파트를 매입을 하신 걸로 순서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아파트 한 채는 물품 보관용이라고 그렇게 입장을 밝히셨어요? 그렇게 밝힐 바는 없습니다. 그 집은 다 사용하고 있는 집들이고요. 말씀하신 그 다주택 관련된 부분에 지금 그 부분 관련돼서는 저희 그 가족과 관련돼 가지고 같이 사용하고 있고 금융권을 향해서 부동산 부분의 자금 쏠림을 계획하라고 강하게 계속 주문을 하고 있어요. 내로남불 원장의 이 리더십이 과연 시장에 먹히겠어요? 다주택 처리를 할 겁니다. 한두 달 내에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금융감독위원장이요 김진욱 대변인 아예 그냥 국감장에서 이 강남 아파트 한 채는 팔겠다라고 공언을 했어요. 과거에도 봤던 모습들이라 이런 부분들 가지고 과연 지금의 부동산 시장의 이 화랑을 막아낼 수 있을까 하는 좀 우려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지금 이 정부의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 당신들은 위선자다,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게 되면 예. 정부 이 뜻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무주택자가 아닌 이상 지금 정부 정책은 아무도 손대지 마라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거나 또는 정부는 시장이 어떻게 굴러가든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간섭을 하지 마라. 예. 이런 두 가지의 주문을 지금 야당의 의원들은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정부 정책에 있어서 부작용이 다소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실수요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소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의 이 15 부동산 이 대책에 대해서 정부가 오죽했으면 이런 고육지책을 짜내서라도 예. 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그런 시장의 안정이 실수요자들에게 오히려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으로서 지금 비춰지게 하고 싶은 것인데 예. 이거 갖다가 이렇게까지 저 사람들을 정책자에 대해서 다주택자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당신들은 이익을 봤으니 이제 당신들은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예. 얘기한다면 과연 정부의 정책을 누가 추진해야 될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두 달 안에 강남집 팔겠다고 해서 금감원장이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저도 뭐 김진욱 대표님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해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최근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보니까 여당 의원들 상급지 보유 리스트, 이른바 마용성, 강남 3급 포함해서 아예 이렇게 공유하는 리스트까지 생겼다. 이현정 의원님. 네. 저희 뉴스탑10에서도 이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얘기를 할 때 제가 기억에 남는 칼럼이 있었어요. 재갈공명도 우리나라에서는 집 2채 있으면 총리가 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까 김진욱 대표님 말씀이 맞아요. 그럼 무주택자만 정책 위반하냐? 그게 아니라 일단 집값 잡겠다고 이 거래 다 옥죄해놓고 시장 논리 다 왜곡시켜 놨고 본인들은 뒤에서 행동을 이렇게 한다면 아니 집이 100채 있든 2채 있든 정책 위반자는 일만 잘하면 되는 건데 내로남불 위선으로 프레임을 만든 건 정작 문재인 정부부터 지금까지 저는 집값 때려잡기 혹은 강남 집에 가진 사람들은 문제 있다. 이런 이념적 정책 때문 아니죠?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강남에 집이 있다고 문제 삼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도 아마 이런 어떤 한 민정수석이 강남에 집 2채가 있었는데 민정수석 때 이제 팔라고 그러니까 아예 민정수석을 그만둬 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놓고 보면 그게 현명한 선택이었든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본인이 정말 살기 위해서 집을 구하고 이런 건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예. 근데 문제는 투기를 위해서 집을 2채 산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정책 위반이 있는 거 그건 문제 제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국민들은요 이 정책 발표보다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합니다. 예. 어디로 가는 건지 자 행동 이렇게 발표해놓고 본인들은 딴 데 투자하고 자 이제 부동산 시대 끝났으니까 이제 주식 투자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집 팔아서 주식했다는 사람 한 명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가니까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최소한 공직에 있다고 하면 그럼 공직에 나가지 마세요. 자기가 재산 불리려고 그러면 그냥 재산 불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그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 게 지금 좀 전에 보셨던 금융감독원장 같은 경우도 본인이 지금 수임료로 지금 뭐 400억씩이나 받고 집도 아래집 2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또 금감원장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든 금력을 가지든 두 개를 하나를 가져야 되는데 두 개 다 가지니 그런 사람이 정책을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인사가 중요하고 검증이 중요하다는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뭐 이재명 대통령도 한마디 했고 뭐 투기 세력 얘기 글쎄요 뭐 구윤철 장관 경제부처의 수장이 보유세를 언급하면서 이거 좀 진화하려고 정부 당국도 안간힘 쓰고 있는데 이런 것 같아요. 오늘 일부 보도를 보니까 지금 집값 거래가 완전히 끊겨서 한 대략 서울 부동산에 한정하면 대략 한 2,600개가 사라졌다. 물론 이게 단기적일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어떤 정책이 발표가 계속되면 처음에는 저렇게 매물 사라지고 했다가 조금씩 다시 가격 올라가고 또 끊기고 이러면 일반 시민들 뭐 전세나 혹은 세입자, 월세 이런 것까지 연쇄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글쎄 이제 좀 더 감정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 정책 위반자들의 내로남불 부동산 논란 저희가 준비한 2위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농부의 피땀을 도둑질했네라고 하셨어요. 아까 129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감나무. 간큰 운전자다. 술 마시면 대리 부르는 건 상식 아니냐라고 해서 잠깐 숨어있다 봤던 그 영상이 잊혀지지가 않네요. 얼마나 아프고 두려웠을까? 대학생 명복을 빕니다. 74일 만에 송환된 이 캄보디아 대학생 얘기하는 것 같죠? 판사들 법대로 재판하라 대통령 재판도 법대로라고 하셨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없는 언지를 어디서 찾냐? 아까 KBS 보도는 2,600개 일부
부동산 관련 업체와 함께 보도했다. 빅데이터 업체와 공유했다는 사실 제가 한번 인용했다는 얘기를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